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경동인베스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동인베스트는 지주회사로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동인베스트가 티타늄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티타늄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그 수급의 주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과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동인베스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동인베스트 지주회사이죠. 지주회사라서 여러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업 부분 좀 살펴보자면 2023년도 매출 비중이 광업 및 자원 개발이 40%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이 광업 자원 개발 같은 경우 자회사 경동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 2025년 이 광업 자원 개발 사업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생겼었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경동 인베스트의 자회사 경동은 2022년도 강원도청으로부터 태백, 삼척 지역의 면산 일대에서 삼광시추 채굴 인가를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척 지역의 2개 광구 그리고 태백 지역의 2개 광구에서 시추 작업을 실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고 시추 작업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티타늄의 면산층이 확인이 되었었지만 진흙층이 너무 많아서 시추 불가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2023년도 3월 21일 공시에서 자체 추정 매장량이 6,400만 톤이고 2024년에는 추가 탐사 이후에 추정 매장량을 추가로 산출해서 채광, 선광 프로세스 검토가 마무리가 된다면 예비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티타늄 광산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동 인베스트의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티타늄이라는 광물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광물인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이게 지금 티타늄 광물이거든요. 이 티타늄 같은 경우 사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광물 중 하나예요. 거의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그 광물인데요. 일단 철보다 5.5배 단단하지만 무게는 절반가량 가벼워서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 강력한 내구성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 내식성도 강해서 녹이 슬지 않아 이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가지고 의학용에도 쓰고 있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메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티타늄 같은 경우 여러 산업 전반에 쓰이긴 하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곳이 있어요. 바로 우주항공 분야인데요. 로켓이나 우주선 같은 경우 티타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 같은 경우 극저온에서부터 600도에 달하는 우주 환경 속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우수한 내식성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단단한 강도, 무게도 가볍다는 장점으로 일찍부터 우주 항공 산업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앞으로 우주 탐사의 미래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티타늄이라는 광물은 소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이 티타늄 광산 조강권이 있는 이 경동 인베스트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실 경동 인베스트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티타늄 생산량이 중국이 1위예요.
중국 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금방 떠오르실 것 같은데 바로 히토류 수출 금지 때였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세우면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현재 11월에 미국 대선이 아직 남아있고 만약에 다시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히토류에 포함이 되는 이 티타늄도 수출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티타늄 광산이 발견이 되고 채굴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생겨서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티타늄 광산 조강권 권리가 있는 이 경동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이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3월 21일에 이때 경동 인베스트가 티타늄 관련해서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흐름은 약 한 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약 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이 부분에서 좀 아랫거리가 나오면서 지지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아마도 지지 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20일 이평선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라고 한다면은 6월 7일 그리고 6월 5일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대응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대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500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600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 28주 매도가 되었죠. 사실상 오늘 같은 흐름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9,000주 매수가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8,600주 매도, 기관이 21주가 매수가 되었는데 일단 기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 부분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이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나오는지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창구로 살펴보자면 지금 키움증권 창구에서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창구에서 2만 주,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17,000주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나증권에서도 10,000주가 들어왔고요. 사실상 1, 2, 3, 4위 창구에서 10,000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1, 2, 3, 4위 이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경동 인베스트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 창구들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매도세를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